중국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선언이 베이징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2025년 3월 아스타나 정상회담.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어요. 14억 배우지를 잃는 순간이었거든요. 모스크바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등을 돌리고 있었죠. 대체 누가 이들을 데려간 겁니까? 무력을 쓴 것도 아니고 식민 지배를 한 것도 아닌데요.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10년 전 고비 사막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울란바토르 간판 절반이 한글로 바뀌었죠. 몽골 청년들은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고구려 연방 승인권, 총 인구 1억 2천만, 영토 55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5위 경제권, 중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탄생한 새로운 초강대국.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력도 강압도 없이 5나라를 하나로 묶은 그 놀라운 10년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으로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세계 어디서든 우리 민족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르 김입니다. 고려인 3세예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46이죠. 알마티 국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때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쫓겨오셨습니다. 화물 열차에 실려왔다고 하셨어요. 10만 명의 고려인이 짐짝처럼 실려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렀습니다. 한겨울이었죠. 수천 명이 얼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황무지에 버려졌습니다. 땅을 파고 움집을 만들어 겨울을 났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손자야, 우리는 고려 사람이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었거든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대학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로 아스타나 정상회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5개국 정상이 단상에 나란히 섰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대통령 에누볼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몽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80년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살았어요. 더 이상 강대국의 완충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누볼드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장을 지어줬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줬죠.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줬어요.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에누볼드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우리 몽골은 선언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고구려 연방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140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 동료 교수 세르게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알렉산드르, 봤어? 몽골이 방금 뭐라고 했어? 세르게이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답했죠. 세르게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 카자흐스탄도 합류할 거야. 대통령이 곧 발표할 거라고. 내부 소식통한테 들었어.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결정됐어. 국민투표도 통과됐고.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어. 우리도 고구려 연방에 들어가는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떠난다고요? 70년 넘게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토카예프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오늘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한국과의 협력으로 경제가 3배 성장했어요.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겼죠.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자원 공급지로만 봤어요. 중국은 우리를 시장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갑니다. 세르게이가 소리쳤습니다. 봤지?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독립하는 거야.
진짜 독립. 그가 저를 껴안았어요. 알렉산드르, 내 할아버지가 꿈꾸던 날이 왔어. 고려인들이 다시 고려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 손자야, 우리는 고려 사람이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정말 온 겁니까?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차례였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우즈베키스탄도 고구려 연방에 합류합니다. 우리 국민 3,500만 명의 92%가 찬성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갑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댐을 지어줬어요. 발전소를 만들어줬습니다. 병원을 세워줬죠.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고구려 연방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1400년 전 고구려가 무너진 후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강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상호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고구려 연방은 평화의 연방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개국 정상이 악수를 나눴어요. 포옹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도 울고 있었어요. 연구실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 국가가 들렸습니다.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한국 국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알마티 시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죠. 건물마다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한 노인이 제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강대국이 되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의 완충지대였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봄, 제가 알마티 국립대학 조교수가 된 해였어요. 그때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외국 기업이 우리 자원만 빼가려고 오는 거겠지. 러시아 기업들처럼, 중국 기업들처럼.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알마티 외곽 공단 건설이었어요.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공장 20개를 짓기로 했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 식품 가공. 다양한 분야였어요. 저는 정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 한국 기업 대표들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서울에서 온 이재훈 상무였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죠.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카자흐스탄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자리요. 우리 청년 실업률이 25%예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재훈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외국 기업들은 항상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재훈 상무는 달랐습니다. 6개월 후 첫 공장이 완공됐어요.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500명 모집, 5,000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 10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실했던 거죠. 저는 채용 면접에 참관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채용 방식이 독특했어요. 학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연줄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실력과 열정만 봤습니다. 한 청년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아이누르라는 친구였습니다. 아이누르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대학도 지방대를 나왔죠. 하지만 전자공학을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면접에서 자신이 만든 회로 설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재훈 상무가 감탄했어요. 당신 뽑겠습니다. 아이누르가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500달러였어요. 카자흐스탄 평균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한국 기업은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6개월간 직업훈련을 시켰어요.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아이누르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1년 후 그는 생산라인 책임자가 됐습니다. 월급이 $1,000로 올랐어요. 아이누르만이 아니었습니다. 500명 전원이 교육을 받았어요. 모두 기술자가 됐습니다.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을 샀습니다. 차를 샀죠. 결혼을 했어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다르다고요. 정말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요. 급여도 제때 준다고요. 차별도 없다고요.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년 후 두 번째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이번엔 1,000명을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기업은 카자흐스탄 청년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역사회에 투자했습니다. 공장 근처에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었죠. 이재훈 상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재훈 상무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래 있을 겁니다. 이곳이 우리 두 번째 고향이 될 거예요.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우리도 발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러시아 기업은 자원만 빼갔어요. 중국 기업은 중국 노동자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어요.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기술을 전수했어요. 지역사회에 투자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됐어요.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만든 공장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고용 인원이 5만 명이었어요.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0만 명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년 실업률이 12%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줄어든 거죠. GDP가 30% 성장했어요. 국민 소득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 교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왔어요. K-팝이 유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알마티 시내에 한국어 학원이 50개나 생겼어요. 수강생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신설됐어요. 경쟁률이 15대 1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이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한국어는 거의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대학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어요. 40대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국어 속에 담긴 문화를 배웠어요.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열심히 일하는 문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재훈 상무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무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재훈 상무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열심히 일했어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카자흐스탄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나라도 잠재력이 엄청나요. 자원도 풍부하고 국민도 우수합니다.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라면 30년 내 선진국 될 수 있어요. 이재훈 상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카자흐스탄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무렵 몽골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학회 참석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죠. 10년 전 방문했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 한글 간판이 즐비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있었어요. 한국 식당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옷을 입고 다녔어요. K-팝이 거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몽골 국립대학 교수 바트볼드를 만났어요. 오랜 친구였습니다. 바트볼드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알렉산드르, 우리 몽골이 완전히 바뀌었어.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어떻게 바뀌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바트볼드가 답했어요. 한국 기업이 고비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어. 몽골 전력의 30%를 공급하고 있지. 전기가 안정됐어. 정전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처럼 공장도 많이 들어왔어요. 바트볼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광물 가공 공장, 섬유 공장, 식품 공장. 일자리가 쏟아졌어.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아. 여기서 일할 곳이 생겼거든.
더 놀라운 건 교육이었어요. 바트볼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몽골의 직업학교를 20개나 지어줬어. 무상으로.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어.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야. 취업률이 95%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수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바트볼드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너도 궁금하지? 한국이 왜 이러는지.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10년을 지켜보니 알겠더라. 바트볼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진심이야.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해. 왜냐하면 한국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거든. 1950년대 전쟁 후 폐허였을 때 미국이 도와줬어.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바트볼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잖아. 동맹이 필요한 거지. 우리 몽골,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편이 되면 한국은 훨씬 안전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도 이득이고 우리도 이득이네요. 윈윈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바트볼드가 답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거야. 서로에게 필요하니까. 러시아는 우릴 지배하려고만 했어. 중국은 우릴 속국으로 봤지. 하지만 한국은 우릴 파트너로 대해.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울란바토르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몽골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건물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바리스타가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스타가 답했어요. 서울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했어요.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요. 한국 정부가 장학금을 준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리스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년 5,000명씩 선발해요.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뭘 배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리스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어요. 바리스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요. 70년 전 한국도 가난했잖아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희망. 그게 한국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가난한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몽골 청년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핀 겁니다. 알마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특강을 열었어요. 주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동북아 미래였습니다. 강의실이 꽉 찼어요. 200명 정원에 300명이 왔습니다. 복도까지 학생들로 가득 찼죠. 저는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어요.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었죠. 60년 만에 400배 성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요? 학생이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는 1960년대 중반에 끝났어요. 그 이유는 한국 스스로 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자원이 많아서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습니다. 광물도 거의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 예산의 20%가 교육비였어요.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출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 해외로 나갔어요. 처음엔 섬유와 신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기술을 샀어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우리 카자흐스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자원이 있어요. 석유, 가스, 우라늄,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국민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30년 내 선진국 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잔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한국과 협력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러시아를 버리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러시아는 70년간 우리를 지배했어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하지만 한국과 10년 협력한 결과 우리 경제가 30% 성장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죠. 그리고 러시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는 겁니다. 러시아만 의지하지 않고 한국, 유럽, 미국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독립 아니겠어요? 아이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아이잔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우세요.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8년째였어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획기적인 발표를 했어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사실상 발을 빼는 거였습니다. 모스크바가 발칵 뒤집혔어요.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밀어붙였어요.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찬반을 물었죠. 결과는 78% 찬성이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몽골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뒤를 따랐어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관세가 사라졌어요. 교역량이 폭증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서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대학 교환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머물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이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땅이구나. 서울은 놀라웠어요. 깨끗했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했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구나. 고려대학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했어요. 그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한국 학생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구세주처럼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김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와 나눠줬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을 전수해줬어요. 투자를 해줬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줬죠.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줬어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저희도 배우는 게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이 엄청나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3개월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왜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알마티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초였어요. 카자흐스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한다는 공지가 났어요. 전 국민이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이 TV에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한국과 협력하며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TV를 봤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몽골과 함께 경제연합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름은 고구려 경제연합입니다.
세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겁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고구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400년 전 사라진 그 이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이름이었어요.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공동의 역사입니다. 한국, 몽골, 중앙아시아 모두 고구려의 후예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다시 뭉치는 겁니다. 무력이 아닌 경제로, 식민이 아닌 협력으로. 다음 날 몽골 대통령도 같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5개국이 고구려 경제연합 창설에 합의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은 이건 중국 포위망이라고 비난했어요. 모스크바는 배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5개국 국민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92% 찬성, 몽골에서 89% 찬성, 우즈베키스탄 91%, 키르기스스탄 88% 찬성.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78%가 찬성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스타나에서 5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저는 정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몽골 대통령 에누볼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변방도 아니에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140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됩니다. 5개국 정상이 조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고구려 연방 창설 조약. 완전한 통합은 아니었어요. 각국이 주권을 유지하되 경제, 국방, 외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방 체제였습니다. 총 인구 1억 2천만, 영토 550만 제곱킬로미터, 연간 GDP 3조 달러. 세계 5위 경제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우리가 해냈어요. 고려로 돌아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도 울고 있었어요. 회의장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고구려 연방 승인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어요. 러시아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했어요. 표결 결과 11대 2로 승인됐습니다. 고구려 연방이 공식 국제사회 일원이 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렸어요. 새로운 초강대국의 탄생. 무력 없이 이룬 기적. 저는 알마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알마티 시내가 보였어요. 거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기와 나란히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나라들.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희망. 가난해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작아도 강해질 수 있다는 용기. 그게 우리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강압하지 않았어요. 식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기술을 나눠줬습니다. 투자를 해줬죠.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결과 5개국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력 없이, 식민 없이, 오직 경제와 문화로 뭉친 연방. 고구려 연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대국입니다. 인구 1억 2천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 러시아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 세계 5위 경제권. 더 이상 누구의 변방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고구려 연방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30년 후엔 세계 3대 강국이 될 거예요. 우리 손주들은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나는 고구려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꿈꾸시던 세상이 왔습니다. 고려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세상.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세상.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